74세의 19살 소녀에게 청혼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당대 최고의 천재였어요.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테라고 불렀죠. 그는 왜 그 나이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직접 보여준 삶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사람은 82년을 살았어요. 긴 세월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죽기 이틀 전까지 글을 썼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더 많은 빛을 달라고 외쳤죠. 그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가이자 철학자였어요.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거든요.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비렐름 마이스터,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80이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하루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괴테도 그랬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거든요. 우울할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도 있었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순간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죠.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눈물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슬픔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괴테는 달랐어요. 그는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었죠. 이게 바로 그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이지 삶의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뤘느냐, 모질었느냐, 그런 것들에 매달리죠. 그런데 그게 과연 중요한 걸까요? 괴테는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분은 올해 75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났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괴테의 책을 발견하셨대요. 파우스트였죠. 학창 시절에 이름만 들어봤던 그 책을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파우스트에서 괴테는 이렇게 썼거든요.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말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파우스트가 평생을 추구하던 것을
마침내 찾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파우스트는 죽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악마와 한 계약이 그랬거든요. 그 어르신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괴테가 말하려는 게 이거구나. 멈추면 끝이라는 거구나. 계속 움직여야 산다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지금은 직접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세요. 75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괴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멈추지 않았어요. 60세의 파우스트 1부를 완성했고 80세가 넘어서 2부를 완성했죠. 7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웠어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공부했거든요. 동양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제 늦었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런 생각부터 하겠죠. 그런데 괴테는 달랐어요. 그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조심스러워질 뿐이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괴테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워지죠.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괴테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괴테가 말하는 열정은 무모한 열정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처럼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열정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열정이에요. 매일 조금씩 쉬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죠. 괴테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생 그랬습니다. 82세에도 마찬가지였죠.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이었죠. 이게 바로 괴테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에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재란 무엇인가? 의지하고 목표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건 괴테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괴테가 뭐라고 할지 알려드릴게요. 괴테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재능은 있었죠. 하지만 재능만으로 82년을 살아낸 건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어요. 사랑에 실패한 적도 있고 작품이 혹평을 받은 적도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 아시죠? 그 작품은 괴테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쓴 거예요. 그때 그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글로 승화시켰어요. 자신의 아픔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은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괴테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괴테는 시련의 아픔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테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작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주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괴테의 인생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평생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74세의 19살 소녀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74세 노인이 19살 소녀에게 청혼하다니요.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체면도 생각하라고, 나이 값 좀 하라고요. 그런데 괴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소녀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괴테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마리엔 바트의 비가라는 작품이에요. 독일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시 중 하나로 꼽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결과가 아니에요. 74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 여기서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세상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게 부끄러워지잖아요. 남들 눈치도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게 되죠. 좋아하는 것도 티 안 내고 싫어하는 것도 참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무덤덤해져요. 감정이 메말라 가는 거죠. 괴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했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했어요. 82세에도 꽃을 보면 감탄했고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죠. 그게 그가 젊음을 유지한 비결 중 하나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마음이 뛰었던 적이 언제셨나요? 무언가를 보고 하고 감탄한 게 언제였나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른 적이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니까요. 괴테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색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늘은 참 예쁘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감정을 되살리는 거예요. 괴테는 자연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는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연구하고 광물을 수집했죠. 80이 넘어서도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흙을 만지고 꽃을 심고 나무를 돌봤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명상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는 말했어요.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흐트러진 감정이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을 걷고 산을 오르고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죠. 혹시 요즘 자연과 가까이 지내시나요? 공원 산책이라도 하시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괴테가 그랬던 것처럼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이면 충분해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괴테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발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부정적인 말 같죠. 노력하면 방황한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방황한다는 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반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괴테에게 그건 죽음과 같았어요. 숨을 쉬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죽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평생 방황했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문학만 한 게 아니에요. 과학도 연구했고, 정치에도 참여했고, 예술도 탐구했죠.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문학, 철학, 과학, 미술, 음악, 정치, 교육,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댔어요. 그렇다고 이것저것 건드리기만 하고 얕게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색채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빛과 색에 대한 과학적 연구서죠. 뉴턴의 이론에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봐도 가치가 있는 연구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호기심이에요. 괴테는 호기심을 잃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런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질문을 평생 멈추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그래?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질문이 줄어들어요. 다 아는 것 같고,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어볼 게 없어지죠. 괴테는 달랐어요. 그는 80이 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질문했습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있다는 걸 기뻐했죠. 배울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늙어가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이다. 나이가 많아도 호기심이 있으면 젊은 거예요. 반대로 젊어도 호기심이 없으면 늙은 거죠. 괴테가 딱 그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82세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니 그는 평생 젊은이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새로운 것에 관심이 가시나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괴테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80이 넘어서 새 언어를 배운 괴테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젊은 편이에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괴테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알기만 하고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하고 싶다고만 하고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아, 괴테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게 되셨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뭔가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 보시는 건요.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괴테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조금씩 읽고, 조금씩 배웠어요. 그렇게 82년을 살았더니
엄청난 업적이 쌓인 거예요.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괴테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는 고치면 된다. 하지만 무기력은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실수는 괜찮아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고칠 방법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꾸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죠. 실수할까 봐 새로운 걸 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삶이 점점 좁아져요.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세상이 작아지죠. 그게 진짜 늙는 거예요. 괴테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실패는 배움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괴테에게서 배운 것들이에요. 첫째,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요. 둘째,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셋째, 사랑하세요. 무언가를,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세요. 넷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5가지가 괴테가 82년 동안 청춘으로 산 비결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괴테의 열정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래,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나는 괴테가 아니잖아.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괴테는 천재잖아.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괴테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괴테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특히 50대에서 60대 사이가 그랬죠. 그때 그는 정치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었거든요. 매일 회의하고 서류 처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문학에 쏟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지쳤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삶인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자신의 재능이 썩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한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은퇴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밤에 조금씩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파우스트 일부를 완성했어요. 60세가 되어서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천재도 시간이 없었어요. 천재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씩이라도 해나갔어요. 그게 차이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체력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괴테도 시간 없고 힘들었지만 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요.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허영이다. 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말이에요. 오늘 30분 산책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생겨요. 괴테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젊음과
늙음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젊으면 좋고, 늙으면 나쁘고, 활기차면 젊은 거고, 지치면 늙은 거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괴테는 다르게 봤어요. 그에게 젊음과 늙음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공존하는 거였죠. 한 사람 안에 젊음과 늙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지혜와 젊은 사람의 활력이 결합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이요. 그건 젊은이에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에게는 활력이 있죠. 에너지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나이 든 사람에게 부족한 거예요. 괴테는 이 둘을 합치라고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지혜에 젊은이의 활력을 더하라고요. 어떻게요? 마음가짐을 바꾸면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활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때 뭐가 좋았나요? 새로운 걸 배울 때의 설렘, 도전할 때의 두근거림,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런 감정들이요. 그 감정들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죠. 깨우면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깨우느냐고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깨어나요. 괴테가 70대에 새 언어를 배운 것도 그래서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젊어져요. 활력이 생기죠. 지혜와 활력이 합쳐지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했어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달할 수 있대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배우는 사람은 치매에도 덜 걸린대요. 괴테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 과학이 확인해 준 거죠.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괴테가 말하는 열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삶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매일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잖아요. 나중에 하자. 언젠가 하자. 그런데 그 나중과 언젠가는 잘 안 와요. 오늘 미루면 내일도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생 안 하게 돼요. 괴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했죠.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비밀이에요. 80이 넘은 나이에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나머지 인생은 선물이다.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제부터는 덤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예요. 오늘에 감사하는 거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나는 거죠. 혹시 요즘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데 자꾸 미루는 거요.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나중에 연락하자고 하는 거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 연락하세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괴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빛을 이라고 했어요. 미르하 레치드, 독일어로 그렇게 외쳤대요. 이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어요. 창문을 열어 빛을 더 드리라는 뜻이었다는 설도 있고, 삶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거라는 설도 있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괴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원했던 거예요.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살고 싶었던 거죠. 82년을 살았는데도 아쉬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괴테다운 죽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도록요. 더 많은 빛을 이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요. 괴테처럼 사는 게 바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괴테가 말한 열정이 아니에요. 괴테는 쉴 줄도 알았어요. 그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즐겼죠. 그것도 삶의 일부였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쉬면서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만 보는 거, 흥미도 없이 그냥 하루를 때우는 거, 그게 괴테가 경계한 삶이에요. 쉬더라도 의미 있게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휴식과 게으름은 다르다. 휴식은 재충전이지만 게으름은 낭비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게으른 건 안 돼요. 쉬고 나면 다시 움직여야 해요. 이제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면 힘든 일이 많아지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열정을 유지하라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괴테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특히 말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가슴 통증으로 자주 고생했죠. 그런데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면서도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요. 비결이 있어요. 그는 고통을 삶의 반대로 보지 않았어요.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죠. 아프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서도 사는 거예요. 괴테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고통은 피할 게 아니라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몸이 아프다고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픈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아프면서도 웃을 수 있고, 아프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픔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잖아요.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도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 외로움이 참 힘들어요. 괴테도 외로웠어요. 특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이 외로웠죠. 아들도 먼저 떠나보냈고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글을 썼어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죠. 그게 그에게는 치유였어요. 외로움을 혼자 삼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글이 아니어도 돼요.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감정을 안에 담아두지 마세요. 밖으로 꺼내세요. 그러면 조금은 가벼워져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표현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표현을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표현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가치가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담긴 이야기잖아요. 그걸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손주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글로 남겨두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유산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괴테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프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없고, 저 사람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고, 그런 비교 때문에 괴로워지죠.
괴테는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괴테는 82년을 살면서 수많은 비난도 받았어요. 정치에 참여했을 때 욕도 많이 먹었고 작품이 호평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믿음이요. 결과가 어떻든 나는 괜찮다. 그런 확신이요. 이게 있으면 어떤 비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버텨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괴테의 마지막 철학적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그가 파우스트에 이런 구절을 썼어요. 행복은 여기에 있고 지금 있다. 우리는 자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집을 더 크게 사면 행복해질 거야.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괴테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행복은 이미 여기 있대요. 지금 이 순간에 있대요. 다만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래요. 눈을 열고 보면 보인대요. 지금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괴테가 8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이거예요.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다른 데 없다. 이걸 알면 모든 게 달라져요.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매 만남이 감사해지죠. 그러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괴테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좋은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감사하며 떠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해요.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감사하기, 한 가지 새로운 거 해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표현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요. 괴테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비결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82년 동안요. 그게 쌓여서 위대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이제 조금씩 더 나아가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우리는 젊은 거예요. 괴테가 그걸 증명했어요. 82세에도 청춘이었던 그 사람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 주름이 깊어도 웃음이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괴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괴테의 말을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괴테의 삶과 철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괴테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82년을 청춘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어요. 그 불꽃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